고추도 은근히 된장찌개 같은데 그냥 냉동하고 넣어도 괜찮더라고요. 팽이가 은근히 냉동실에 있으면 되게 요긴한 재료 중에 하나예요. 이 전해도 맛있고 볶아도 맛있고 국에 넣어도 괜찮고 씻지 않고 그냥 살살 흙 같은 것만 털어서 넣어주고. 냉동 용기는 무조건 실리콘 아니면 스텐에다가 하거든요.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냉동 가능이라고 써있어도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. 유리도 액체 같은 게 좀 들어가면 이렇게 팽창하면서 깨지기도 하고 이 유리가 약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저는 코스트코에서 옛날에 샀던 건데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런 게 꽂아서 쓰기가 되게 좋아요. 이거는 제가 당근하고 쪽파 다져가지고 얼려둔 거거든요. 계란찜, 계란말이 할 때 조금씩 넣어주면은 진짜 요긴해요. 지금 거의 다 썩어서 이것도 만들어둬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좋기는 한데 직혈압이라고 이게 완전히 투명한 건 아닌데 이렇게 살짝 내용물이 보여요. 이렇게 접히다 보니까 보관하기도 쉽고 실리콘이다 보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큰 사이즈 이건 1800이거든요. 이런 찜틀도 있어가지고 여기 물 조금 넣고 만두 같은 거 올려서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찜기로도 쓸 수 있습니다. 보관할 때 그리고 여행 갔을 때 가져가기도 좋고 여기다 컵라면 먹기 되게 좋거든요. 있으면 되게 유용해요. 근데 스텐에다가 냉동을 하면은 좀 빨리 냉동이 되는지 식감이 조금 더 잘 살게 되더라고요. 냉동 다진 마늘 같은 거 있죠. 그런 거는 스텐에다가 하고 팽이 같은 경우는 지퍼백에다가 다 넣을게요. 코스트코에서 한번 사봤는데 원래 표고 사서 냉동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애들이 표고 향을 안 좋아해서 대체제로 사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국에 넣어도 괜찮고 전골 같은 거 할 때도 좋고 이런 모양으로 썰어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샤브샤브 할 때 넣기 좋더라고요. 버섯은 수분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냉동을 해도 거의 서로 엉겨붙지 않아요. 잘 떨어지거든요. 요거 밭들을 미리 얼려놨거든요. 넣어놓고 이렇게 냉동을 하면은 조금 더 빨리 냉동이 되더라고요. 이제 볶음밥 키트를 만들 건데 이거는 베이컨 리얼리즘이라고 성분이 좋아요. 안에 아질산 나트륨도 없고 대신에 가격이 비싸요. 근데 이걸 이렇게 여러 개 사면은 그래도 가성비가 괜찮거든요. 이렇게 잔뜩 구매를 해서 저는 냉동을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. 다들 베이컨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못 먹게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바꿔봤어요. 볶음밥 할 때 피망 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게 확 이제 마늘 갈아줄 건데 이거 다지기 쓸 거고 이거는 레꼴트 제품이에요. 이거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마켓 오픈했거든요. 유리라서 일단 제일 마음에 들고 이렇게 뚜껑이 있어가지고 이게 역류를 안 해요. 보통은 이렇게 역류해서 이쪽이 되게 지저분해지거든요. 그것도 마음에 들고 요즘은 무선 제품들도 다 파워가 괜찮거든요. 이것도 굉장히 파워풀합니다. 꾹 누르면은 약간 물이 생겨서 다질 때는 이렇게 끊어서 합니다. 다짐이 너무 가늘면 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마늘 향이 거의 안 나더라고요.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 다져줍니다. 큐브 3개랑 통 하나 얼렸는데 올리브 오일 있죠? 이거를 섞어줘야 돼요. 그러면 얘네가 엉겨붙지가 않거든요. 대신에 국에 들어가면 올리브 오일 향이 들어가고 볶음할 때만 쓸 수 있어요. 볶음용은 요거, 이거는 국물용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. 그러면은 정말 오래 쓸 수 있어요.
원래는 이렇게 스티커 안 하고 그 키친 마커라고 주방 세제로 지워지는 펜을 썼는데 그것도 오래되니까 안 지워지더라고요.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서 넣어줄게요. 시들어 버리거든요. 샤브샤브 할 때 진짜 욕이네요. 당근은 수분이 많아서 이런 지퍼백에다 보관을 해야 이렇게 부시기가 쉬워요. 이건 쪽파인데요. 당근만 단독으로 냉동하기보다 이렇게 함께 냉동하는 게 훨씬 잘 쓰게 되더라고요. 무슨 옷? 바지에다 멸치 육수 넣고 이렇게 넣어주고 진짜 버섯 향도 그대로 있어요. 너무 맛있어. 이거는 정류 닭다리거든요. 이렇게 넣어줍니다. 그리고 볶음밥 키트 쓸 거예요. 카리아 포크 카레거든요. 지난번 돈가스 소스랑 똑같은 건데
이게 뭐야? 치즈 돈까스. 대박. 치즈 돈까스 먹어본 적 있는데 돈까스 너무 많이 먹어서 먹기 싫은가 보다. 내가 안 먹어도 돼요. 네. 먹을 치즈랑 같이 넣으면 잘 먹겠습니다. 언니 와 이거 봐. 맛있어. 먹어봐. 돈까스 맛있다 이번에. 돈가스가 맛있어. 오므라이스는? 맛있어. 돈가스가 더 맛있어. 노려 왔는데. 보통 순한향 괜찮아. 지금 다 깡깡 얼었거든요. 이렇게 보시다시피 팽이는 이렇게 하나도 붙지 않아요. 이렇게 잘 떨어지고 조금씩 꺼내서 쓰기 아주 좋아요. 이 양송이 버섯도 보시다시피 하나도 엉겨 붙지 않습니다. 그냥 이렇게 막 다 떨어지거든요. 버섯이 전체적으로 좀 수분이 적다 보니까 냉동을 해도 괜찮더라고요. 이건 다진 쪽파랑 마늘, 계란말이랑 계란찜 할 때 엄청 잘 쓰거든요. 이것도 지퍼백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잘 부서져요. 조금씩 그냥 필요한 만큼 빼서 쓰면 되고, 이렇게 통으로 보관하는 게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. 그래도 이렇게 힘으로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. 올리브 오일을 조금 섞어놔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부서져요. 근데 완벽하진 않거든요. 이 올리브 오일도 얼기 때문에. 그리고 한번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수월하게 떨어지거든요. 또 지퍼백이나 뭐 큐브로 보관하면 조금 더 편하긴 하겠죠. 이게 되다 보니까 당근하고 대파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올리브 오일 섞어서 이렇게 냉동을 해봤어요. 근데 이거는 수분이 많아서 그런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. 되긴 되는데 마늘만큼 부드럽지는 않아요.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못하겠어요. 다진 마늘하고 당근 대파는 진짜 자주 써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편하긴 하더라고요. 제가 실패했던 냉동템을 좀 몇 개 보여드리면, 일단 요거는 버섯 모둠인데 제가 물에 씻어서 보관을 했어요. 그랬더니 향이 하나도 없고 좀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. 애호박까지 같이 넣었거든요. 된장찌개에 쓰려고. 향이 되게 강한 된장 막 이럴 때 있죠. 그럴 때는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버섯 식감도 약간 이렇게 질겅질겅해지고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씻지 않고 냉동하는 게 맞고, 또 마찬가지로 씻어서 제가 냉동을 했어요. 이거는 진짜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. 미소하고 이렇게 불린 미역하고 두부 섞어서 냉동을 한 건데, 두부랑 미역은 팔팔 끓여야 되고 미소는 팔팔 끓이면 텁텁해지는 재료다 보니까 같이 넣고 이렇게 끓이게 되면 미소가 엄청 텁텁해져요. 살짝 끓이면 또 미역이 너무 질기고 맛없고 이래서 완전 비추고, 미소를 빼고 그냥 두부랑 미역 이렇게 팽이만 냉동을 해봤어요. 이거보다는 훨씬 난데 이 팽이가 이 미역의 물을 먹다 보니까 향이 없더라고요. 식감도 별로고. 그래서 좀 번거로워도 그냥 따로따로 얼리는 게 맞겠구나 해가지고 지금처럼 방식을 바꿨어요. 아까워서 약간 못 버리고 먹기도 싫어서 계속 썩고 있는 그런 재료들입니다. 밥 좀 먹을까? 일찍 나가? 너 원래 일찍 나갔니? 같이 먹을까? 잘 봐. 엄마 아빠는 어디서 하나?